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이네요.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일을 아무래도 연말에 대체로 회사들이 일이 많죠. 일이 쌓여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기하는 흐름이지만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조금 거의 대부분 해냈다. 이제 이렇게 부단하게 일해야 되는 건 끝났다. 라고 생각이 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이네요. 이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냥 끊어낼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세요. 완전 퇴사를 한다, 이직을 한다, 이사한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시험을 본다면 이제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여기서 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더 해봤자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내가 해 나가고 싶은 일들을 찾거나 그게 일이 아니라 커리어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관심 가는 것들을 좀 해보자 라고 마음을 좀 변할 수 있어요. 이제껏 커리어, 일, 돈 벌기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즐거운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커리어 이런 거는 좀 뒤로 돌려놓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직장인, 뭐 프리랜서 그런 분들도 다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았다. 근데 뭔가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대가가 크지 않았다. 성취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 맘대로 되는 일 없으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하자. 하고 뭐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원래 10시간 일했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한 7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은 진짜 편하게 놀아보자. 그리고 놀면서 일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아깝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마인드는 약간 공무원 마인드죠? 어차피 월급은 나올 거고 내가 잘릴 일은 없으니까 내 최대의 효율을 내가지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에 있었어도 이 시기부터는 그래봤자 나에게 남는 거 하나 없네. 편안하게. 그냥 월급은 받는 거 똑같으니까 적당히 일도 밀어보고 남한테 미룰 수 있으면 밀어보고 너무 욕먹지 않는 선에서 내 편안한 상황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프리랜서 분들도 나한테 들어오는 일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막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뭐 일은 될 대로 되겠지. 편안한 것들만 해 나가보자. 내가 하고 싶은 그림도 그려보고 뭐 노래를 한다면 대중성을 잡기 위해서 이전에는 고민했다면 좀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남들이 잘 안 알아주는 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든다 해요. 어떤 사업적인 성취가 좋아지는 흐름은 아닌데 어떤 괜찮은 제안 정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한테는 힘든 이 상황에 어떤 구세주 같은 그런 제안은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 좋지만 사실 성과가 그렇게 크게 좋게 들어오는 일의 종류는 아니다. 그래서 뭐 취업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도 내가 면접을 봤더니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입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 갈망하던 그런 종류의 직군, 그런 자리, 그런 직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최악의 카드긴 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래 라는 스탠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커리어적인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좀 연이 없는 한때가 될 것 같네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즐겁다라는 게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는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쳐내는 흐름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좋아해? 약간 이런 감정선이 보여져요. 특히 My Beloved라는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굉장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본인이 힘들어하는 상황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감정선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누가 날 좋다고 다가와도 쟤네 인생 편하게 사나 보다. 저렇게 연애를 행복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시고 이제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 커플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한때는 아닙니다. 한 분은 사랑을 열심히
표현하고 한 분은 그에 비해서 헤어질 준비를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극을, 감정의 이 간극을 아마 서로 캐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회운을 보자면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만 거의 차단 상태인 것 같아요. 차단을 했는데 잠깐 푸는 그 순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회를 바라지 않는 분의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회는 되게 어렵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물병자리 분들은 막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되는 대로 적당히 하고 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선에서만 일을 진행하거나 내 일상을 채워나가는 데, 저는 물병자리님들이 대체로 한 거진 1년 정도를 미친 듯이 달려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시는 것도 좋고, 이왕 노는 거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전에 조금 서운해졌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는 약속도 잡고, 그렇게 좀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힘든 지금 현재 다운된 감정선을 좀 치유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활발히 무언가 사람들도 열심히 만나러 돌아다니고, 일 같은 경우도요, 약간 사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거나, 회사원이면 동호회를 들어간다던가, 근데 그 회사 내 동호회를 들어간다는 거죠? 학생이시면 학생 내 동아리, 연합 동아리,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약간 일과 사람과 친구들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대체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얻을 건 얻고 즐기기도 즐기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한 번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몸이 엄청 바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랑 막 소통하고 그 안에서 또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즐겁고 흥미진진한데, 그 속에서 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하자면 이제까지 혼자서 일하셨던 프리랜서 분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고기자리 분들이. 그럼 만약에 뭐 내가 회사를 엄청 큰 데를 다닌다, 대기업을 다닌다, 아니면은 뭐 기관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소통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벽을 쳤다면, 이 시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 내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도 부대끼고 대화도 섞고 뭐 이러면서 친해져가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나와 마음 맞는 곳에서 막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툼도 일어나는 등 사람으로 인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적으로는 사람을 뭔가 컨트롤 하셔야 된다, 인사팀에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 어떤 그런 직종이시다 하면 좋겠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금의 다툼수가 있기는 해요. 손재수까지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막 벌 보상해줘야 되고 이건 아닌데, 평판이 나빠질 수 있는 흐름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죠, 누군가를 대하실 때. 금전적인 이슈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그런 직군이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디 전속 계약이 아니라면 이 시기에 본인을 되게 많이 찔러볼 수 있어요. 저희랑 계약 가능할까요? 일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오래 갈 만한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단기적인 그런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한번 내가 호기심을 갖고 의지를 한번 다져서 해보자 라고 결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밸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산발적으로 여러 개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을 때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하는 일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조율해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 어떤 거래 계약이 딱히 보이는 흐름은 아니네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연애가 빨리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나도 일반론인데 사실 저는 상담하면서 일반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백날 에버랜드 캐스트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에버랜드 가가지고 알바하면서 여친 못 사귀는 건, 남친 못 사귀는 건 진짜 바보래 이러는데 그 속에서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그게 단순히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자기의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랑 안 들어오는 시기, 혹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때, 아닌 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생겨야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단순 인기가 없다가 좋아질 순 있지만 무조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내 남자친구가 생기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조금 썸의 기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사람과 진중한 어떤 연애를 하기에는 사실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 즐겁대요. 근데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게 차분하게 뭔가 관계 진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연애가 될 텐데 사실 썸만 타다가 끝날 수 있고 스킨십하고 그냥 허무하게 저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까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한 주 내로는 뭐 그 다음 주엔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주간에는 본인이 뭔가 당연히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네 하고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들은 평온하게 잘 지내는 듯 하는데 서로 의심과 불만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뭐 바람핀 거 아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까,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 아니까 등등. 근데 그 문제점이 단순 오해는 아닐 것 같아요. 뭐 내가 10%의 마음을 100%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소지 자체는 없지 않습니다.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분명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심하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교원이 밸런스로 나오셨기 때문인데요. 재회운으로 볼게요. 재회 자체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락은 오고 얼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가벼운 흥미로 연락을 한 거지 막말로 야 물고기 자리야 나 너랑 진짜 다시 잘해보고 싶고 내가 너랑 헤어지고 되는 게 없어. 내가 진짜 잘할게. 이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심심하다. 놀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물고기 자리한테나 연락해볼까 하고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대방이 해온다면. 나 또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감정의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되게 싸울 수 있어요. 잘 만나보자란 얘기 없이 만나다가 너는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싸움을 자꾸 거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감정의 차이로 분명히 싸우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대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사실 막 되게 소프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외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서로 되게 질척질척 나쁜 관계로 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이제까지 했던 일들 아니면 내가 노력했던 부분이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일이나 돈벌이가 아니시더라도 주부분들이어도 아이를 되게 케어를 내가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훨씬 더 성장을 하거나 뭐 아이 뒷바라지 열심히 했더니 학업 성적이 좋아지거나 콩쿨 나가서 상 타오거나 아니면 체육하는 친구들은 뭐 MVP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더욱 더 열심히 공을 들여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정도 잘 돼가니까 이 타이밍에서 내가 포기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벽들이 성취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욱더 잘해야겠다. 더 다음 스텝을 높은 단계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시크릿 유니언이라는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고 이 흐름 자체가 나 혼자서 고분분투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조력자가 있거나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윗사람이 있으셔서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월드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기운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성에게 인기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기가 이성들에게 있을 수 있고 동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적으로 그 인기의 여파를 느낄 수도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 친구들의 모임을 나갔을 때 내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모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인 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얻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직을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취업운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스타트업 이런 느낌의 곳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 예술가 분들도 모여가지고 뭔가 프로젝트 하거나 회사라고 하긴 그런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예인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 인플루언서 이러신 분들께도 되게 좋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스스로는 약간 능력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상품 구성들 자체가 뭔가 메인 잡에 가까운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더더욱 성공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기 능력 향상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흐름인데 사실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근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해야 될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전적으로는 조금 빠듯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너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해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되게 이렇게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일 것 같아요. 인기운은 많아지고 이제 대중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뜨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은 약간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궁합이 안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고 나에 대한 감정은 좋은데 나는 저런 스타일 원래 안 만나봤는데 별론데 이러고 흥 하고 그냥 말 수 있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 자체는 들어오기 쉬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같이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가 있으실 수 있고 이사를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 준다던가 부부이신 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의 궁합이 괜찮습니다. 근데 애정이 깊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뭔가 이사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자분이 집을 셀렉을 해서 남자분이 가셔가지고 같이 결정하고 계약서는 남자분이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니까는 약간 동료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사내연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남자의 파워가 더 크긴 합니다. 양자리 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중 남자분의 어떤 주도적인 능력을 통해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돼요. 근데 이게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서로 알콩달콩 여보야 자기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같이 일을 도모하시면서 합이 너무 잘 맞는 일이 그래서 너무 잘 풀리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고 근데 임신 가능성이 좀 낮아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재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서로 아직 불안감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되게 무심하게 우리 만났으니까 그냥 잘 만나면 되지 이러시는 상황이고 어떤 한 분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괜찮을까? 예전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은 상태로 제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대화로 이걸 풀어나가지 못하신다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재회를 하셔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인기 많으시기에 재회원까지 들어오시니까 사실 재회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야 재회하자 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재회는 어찌어찌 되는데 두 분의 마음이 똑같이 재회를 잘했으니까 우리 둘이 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매니페스팅 미라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 일을 좀 착수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부터 능력이 있으셨던 분 같은데 다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의 어떤 A부터 Z까지 A to Z까지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그 과정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느낌입니다.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당장 성취가 있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일상 속에서의 업무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 학생이라면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시기인데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너 성공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너 되게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한때이기도 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벌리는 만큼 돈을 좀 많이 쓸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비행기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시기 때문에 사실 현재 금전도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네요. 이제 와이프의 포지션에 계신 주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알뜰살뜰 지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뭔가 고생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 아니면 남편을 위해 밥이라도 좀 비싼 거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하고 가게로 나가는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돈이 모이는 시기라기보다는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쓰는 시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장인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되게 크시죠. 특히나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으로 들어오는 프리랜서 아니면 건별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최적의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되게 긴가민가하게 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던 분들도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페이 정도에 맞춰서 계약이 성사가 가능합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라기보다는 이제까지 내게 들어왔던 일들을 추려서 해나가는 시기에 더 가깝겠네요. 이직의 운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미 좀 결정 짓고 해나갈 것들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찾고 모색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저거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걸 쭉 밀고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솔로이신 분들 이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고 연애에서는 약간 조건을 맞춰가지고 만나려고 하시는 그런 흐름이신데 사실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구나. 애초에 상대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 중에 몇 명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지금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건의 일부를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괜찮은 사람이 딱 보여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눈을 낮춘다까지는 아닌데 내가 10가지 요건 중에 다 포기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 3개는 빼놓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은 연애가 되게 가능한데 내 성에는 솔직히 안 찰 수 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그럭저럭 잘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결정하신 분들, 아니 부부이신 분들
싫다. 이 사람으로 정했으니까 그냥 얘 만나야지 뭐. 이런 되게 덤덤한 마음이 보이고 문제 상황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서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시기네요.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되기에는 아직은 뭐 완벽히 재회가 된다는 아니고 서로 딱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재회는 안 하는 거 나을 것 같아 라고 미리 못을 박아놓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연락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만나니까 오히려 그 관계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적으로 썸을 타고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더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내적으로 나쁘지 않고 연애운도 구체적으로 내가 100% 만족한다가 아닐 뿐이지 상대가 없거나 그 사람이 너무 별로거나 하는 건 아니고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들이. 연애운을 보신 분들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생각보다 되게 건실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남들이 보기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 너무 좋네요. 연애운도 좋고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 떴어, 심지어. 연인 카드 보이고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 도 보여지고 프리스찬과 이졸데의 카드도 떴습니다.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이 이미 있다면 그 사람과 사이가 더 돈독해지거나 연애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사업상 필요한 파트너, 회사 내에서 내 일을 백업해줄 수 있는 조력자 이런 분들을 구하기 되게 쉽고 프리랜서 분들도 이제 회사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굽신굽신 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 너무 좋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금전운이 딱 보이는 시기는 아니시긴 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내가 통솔하면 좋을 직군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죠. 어린 아이를 케어하고 그런다던가 나보다 윗사람을 보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흐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위 맞추거나 이런 과정이 없고 나는 그냥 나로서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어떤 능력적인 부분은 나이트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뜨기는 하셔가지고 오히려 시작 단계에 있으신 분인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랑 같이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라고 하는 동종업계의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협업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아직 이럴 짬은 아닌데 이럴 연차가 아닌데 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흐름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네요. 진짜 사람이 재산입니다. 인스타 팔로우도 높으면 좋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플루언서 활동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대중에게 사랑받는다라기보단 나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네요. 연애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짧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카드가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로 본인들에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필요로 하는 일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어떤 계약하기 되게 좋겠죠. 이전에 특히 안 됐다가 다시 재고해보는 어떤 계약처 뭐 아니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시 해도 정말 잘 대할 수 있는 흐름이고 연애운으로 친다면 뭐 솔로이신 분들 좋아하는 사람 만나시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뿅 하고 만나서 사귈 수 있는 흐름이고 재회운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커플이신 분들도 서로 좋아 죽어가지고 못 떨어진대요. 이제 부부이신 분들도 되게 좋겠죠?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집착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릴게요. 삼각관계, 바람, 불륜, 치정 이런 것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소한 여사친, 남사친, 선후배, 회사에서 만나는 뭐 거래처 이런 분들에 대한 내가 예민함을 세울 수 있어요. 상대방도 이건 마찬가지죠. 조금 명심하시고
너무 의심으로 화내거나 싸우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왜 그래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개자리인들은 조금 주변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나 또한 뭐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주구장창 한다라기보다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손 털고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둘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쉽게 버리진 못하는 어떤 흐름도 보여집니다. 주부이신 분들도 아이가 너무 엇나가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인데 너무 또 뭐라 하자니 좀 스트레스 받는 또 더 엇나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흐름인데 대체로 이 시기에는 스스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나를 이성적으로만 대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인정해주고 어떤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만큼만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만 할 수 있다. 라고 세상이 그냥 얼음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엔 사실 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벌리지 말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과 인연을 완전히 끊을지 말지 고민하게 되신다면 끊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취업 합격?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쉬고 조금 더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시기에 공고가 내가 원하는 기업들이 안 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어떤 업무적인 성취, 커리어적으로의 도움되는 발전들을 내가 하고자 해도 쉽게 되진 않습니다. 혼자서 그냥 내면에 양식을 썼던가 독서로 아니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낫지 지금 막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좋을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회계사, 또 뭐 있을까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예전에 한창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 자체는 이 시기에는 본인이 마음을 못 잡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어떤 일에 대한 선택도 어려워하시지만 일상 내에서 안정감 자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절부절 스트레스 받는 강아지 같은 느낌입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을 시기는 아니시죠. 거절을 내가 하는 모습도 있고 남들에게 내가 거절 당하는 흐름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미꾸라지 같은 썸남, 썸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커트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커플이신 분들도 서로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기 되게 쉬운 한때입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잘 되실까요? 재회도 어렵겠죠? 재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할지 말지 애매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 사람은 재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본인 스스로 빨리 정리하는 게 이 시기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주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사자리 분들은 우선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혹은 돈은 나쁘지 않은데 되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못 찾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사람도 없네 라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약간 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거나 나에게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하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도 못 받고 당황해 하시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뭔가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자꾸
자꾸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기엔 쉽지 않고 이사 이직도 사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본인이 내면적으로 많이 좀 차분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노력으론 잘 풀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 보여요. 어떤 일의 성공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 혹은 금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가기는 어떤 제약들이 많습니다. 내 발목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너무 속상하고 힘드셔서 무너지는 우리 사자자리님들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받으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근데 사자자리님들이 사실 그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그래도 예전에 엄청 궁핍했던 것들에 비해서 어떤 도움을 좀 받는다면 약간의 안정감, 최소한의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돈이 너무 샜다면 누군가의 조언으로 그래도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정도로는 발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주부이신 분들도 돈이 너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그분이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줘서 내가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조언이 떴고요.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죠. 너무 많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시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연애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내 성에 차는 사람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있을래?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고 짝사랑은 조금 포기하는 흐름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 이시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나 스스로가 행동을 하시거나 상대방이 헤어질 준비를 하고 나에게 마음을 끊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한때입니다. 헤어진다란 카드는 안 떴지만 헤어지기 직전에 왜 서로 마음 정리하고 대면대면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마음이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네요. 뭔가 금전적인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학위, 학력, 집안 뭔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너랑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건데 그래도 너무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니까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 잘 챙겨서 이번 한 주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사자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굉장히 피곤하시네요.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수 있고 내가 의지를 다져서 일들을 해나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즐겁게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지 이런 욕심으로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흐름인데 문제는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나를 따라주진 않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한 주간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 약간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만족합니다. 근데 100% 만족은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꽁으로 먹은 게 없어요. 오히려 200을 노력했을 때 한 100의 성과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진척도 너무 생각보다 더디다라던가 성취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전운이 보여지진 않는데 어떤 일들의 제한 같은 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내가 함께 일했던 곳 아니면 얼굴을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꼭 일이라고 해서 돈이나 업무적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뭐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김치 뚝 떨어지는데 우리 김치라도 같이 담그자 라던가 만들기 해야 되는데 너가 와서 도와줄래? 아니면 나 무슨 업무적인 일 해야 되는데 너가 하루만 와서 알바해줘.
이런 종류의 일들. 그러니까 나한테 큰 성취는 안 되는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챙겨줘야지 하고 해줬더니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왜 남일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이렇게 되게 자괴감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업무적인 평판이 그래도 본인이 노력한 만큼 들어오긴 하시기 때문에 일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다면은 성취가 있진 않아도 그래도 인정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줬으면 걔는 진짜 조용해야 라는 말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는 사실 그 인정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남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어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쉽고 특히나 약간 망한 썸, 끝난 것 같았던 사람과 다시 잘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사랑하는 연애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서 스스로는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갔음에도 이렇게 노력해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현타가 크게 오실 수 있고 커플이신 분들은 한번 헤어졌다가 내가 다시 잡아서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 거의 재회운에 가깝긴 하네요. 그래서 재회운도 내가 원한다면 가능합니다만은 노력해야지라는 스탠스로 한 주를 다 보내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좀 깨달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애든 일이든 뭐든 간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일이 아닌 거에 너무 나서서 노력하시지 말라고 조언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 너무 좋은 한띠요 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바가 있었다면 나의 열정으로 무조건 성공을 지킨다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성공 궤도에 초입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밀고 나가는 만큼 성취가 소소한 거라도 하나 생길 수 있고 어떤 거래 계약일 수도 있어서 예전에 제가 상담받을 드렸던 분들 중에서 저는 고학력자란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고학력자에다가 여성 리더셨는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할까요? 랑 그걸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할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가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올해는 어렵고 올해 누구 들이면은 일도 못하는데 돈만 많이 나가고 문제 일으켜서 힘들 수 있다. 그냥 내년 한 2, 3월 달쯤에 괜찮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고를 뿌리면 뿌리지 지금 당장은 해외 진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년에다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분의 카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셔도요. 내가 이번에 뭔가 일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그래서 사업자도 한번 내보고 싶고 그래 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제 매장 둘러보고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부터 낸다는 거죠. 그리고 첫 주문을 받아서 되게 기뻐하는 그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주부이신 분들도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놀러 가신 김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께도 괜찮은 게 내가 뭔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근데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일들이라기보다는 나름 꾸준히 했던 일들이 어떤 보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는 하셔서 뭔가 웹툰, 웹소설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데뷔하는 그런 그림에 가깝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 활동들, 여행, 놀러 가는 거, 활동들을 해나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좋고 내 의지도 충만하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기도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2주에 빨리 몰아서 하세요. 취업 합격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한다면 그 사람과 잘 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만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적극성이 없다면 관계 진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기다린다고 뚝딱 들어오는 인연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어떤 곳에 가셔가지고 만나면 더더욱 좋다라고 하시고, 이제 커플이신 분들은 이 사람과 뭔가 결혼하고 이러는 건 아니신 것 같으신데 뭔가 동거 시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떨어져 있다가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사를 누가 오든 간에 아니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고리가 생기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네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한때입니다. 그치만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전의 관계성을 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예전에 그분에게 보였던 모습을 지워서 접근을 하시면 그러면은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연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갈자리님들, 이게 뭐라? 제가 이번 주 운세부터는 막 너무 디테일하게 말해봤자 늘어지기만 하는 것 같고 뷰도 안 나오고 구독자 수도 그렇게 안 늘길래 그냥 짧게 핵심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신데 뭐 들어왔던 돈도 사실은 좀 많이 적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혹은 모아놨던 돈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뭐 일부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당장 내 잔고가 줄어드는 거는 똑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회의감이 많이 드는 시기고, 데스카드가 뭐 정갈자리님들을 위한 카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돈 안 되는 일들을 좀 내가 끊어내야겠다라던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좀 망연자실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네요. 그래도 본인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맨날 우리 정갈자리님들은 왜 이렇게 그냥 남들처럼 해피해피하게 살고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놀고 먹고 이러시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 곧 죽어도 이거 해야 돼.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해나가야 돼. 뭔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랑 절대 못 헤어져 하고 밀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내 맘대로 생각보다 안 풀려서 되게 속상한 흐름입니다. 특히나 나한테 자꾸 내 거를 자꾸 취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주변에 득실되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저는 내담자님들 상담에서 뜨면은 좀 쉬라고, 그냥 가게 문 닫고 쉬시고, 회사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연차를 많이 쓰시거나 맨날 야근하셨다면 그냥 칼퇴하시라고,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드리는데, 사실 정갈자리님들은 내가 쉬면은 약간 일거리가 끊길까봐 아니면 회사에 너무 나쁜 이미지가 찍혀서 뭐 퇴사를 권유당할 수도 있을까봐 좀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변화의 흐름은 분명히 맞고요.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되는 흐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갈자리님들께 제가 쉬라고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힘드셔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쉬더라도 쉬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도 지금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본인이 감내해야 되고, 정갈자리님들이 오히려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지금 이렇게 짜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나한테 막 뺏어가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뭔가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겪어내야 할 일이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거나 어떤 관계를 끊어내시게 되거나 어떤 계약을 해지하시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이건 이렇게 될 수순이었고 오히려 끝난 게 본인에게 더 좋은 길이다 라는 걸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정글자리님들께서는 사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위축되고 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발전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는 것들이 당장 내 눈에 크게 성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하지 말라라고 솔직히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그런 관계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다가오는 애송이 같은 사람이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요건들이 못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바엔 안 만나라고 하고 있고, 데스카드도 우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이전에 만난 이들 중에서 나의 돈, 시간, 감정을 많이 소모시켰던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자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연락을 해오거나. 이게 재회원으로도 읽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회를 한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카드는 안 떴어요. 아마 본인이 외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 외모가 반반해 보여요. 아니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덥석 잡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최악의 상황, 피해를 생각하시고 패스하셨으면 좋겠고 커플이신 분들도 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갈자리님들께 변화의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금전적인 손실이랑 시간적인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시고 되게 좌절하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는 이후에는 더욱더 단단해진 정글자리님들이 더욱더 큰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갈자리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께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많이 뽑았네요. 우선은 실망했던 일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누군가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은거한다라는 카드가 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이게 꼭 어디 도망가가지고 암자에 들어간다 이런 리딩까지는 못하겠죠, 요즘 세상에.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셔서 이제 집 학교라던가 집 회사만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고 딱 난 이후에는 그리고 하교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집에 골방에 들어박혀가지고 핸드폰만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도 SNS 안 해요. 그냥 소통을 안 해요. 그냥 게임이나 보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이런 흐름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많았을 것 같고 금전적인 그래도 뭔가 지지할 법한 내가 의지할 법한 곳은 있어 보여요. 누가 나한테 용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여윳돈이 있긴 해서 굳이 일을 더 열심히 안 해가도 되시는 상황이셔서 좀 쉬려고 하시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 쉬려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이 카드가 너무 섬세한 그림이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는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는 천사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좀 부진했던 것들, 실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모든 세상에 좀 채널을 다 끄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다 닫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장에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집 안에 박혀서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냥 계속 집 안에만 계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적인 거 뭔가 진행시키면 안 되겠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대요. 이럴 때 회사 다니는 게 되게 힘들죠. 취업 합격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고 내가 너무 상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실망스러운 지치는 일들이 이게 이번 한 번만 딱 싫어진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치다가 내가 그냥 번아웃이 딱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전 잘 쉬었으면 좋겠고 쉬는 동안 그래도 좀 본인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취업 합격을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사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내면의 성찰, 공부 이런 거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럴 때 뭔가 상담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제 개인 상담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철학서를 되게 많이 읽어요. 막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좀 염세주의에 빠진 철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내 힘든 상황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인생은 역시 힘들구나. 그냥 그러면 내가 잘 버텨내야지. 내 감정 잘 챙겨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상담받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싫으신 분들은 철학서 읽는 거 추천드려요. 말랑말랑한 에세이, 뭐 동기부여가 되는 자서전 이런 거 이 시기에 어차피 귀에 안 들립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연애운이 좋기가 어렵죠.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이 있긴 해 보이는데 내 성에는 안 차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는 흐름이라 내가 좋아하는 그 짝사랑 남자, 짝사랑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당장 헤어지자란 말은 안 나왔는데 서로 잠수 타고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까지는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재회운 봤을 때 재회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뭔가 잠수 이별로 헤어졌거나 아니면 다시 연락했을 때 묵묵무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답장도 안 하는 거 있죠. 콜백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연애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스스로의 상처를 수습한 다음엔 더 예쁜 새살이 나와서 매끈해 보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더욱더 슬기롭게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 시기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경제적인 안정감, 가정의 행복 이런 키워드는 항상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2주에 특히나 많이 보여지고 스스로도 염소자리인들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뭐 모임 나가고 이게 아니라 내 사람들과의만의 시간들만 가지게 되는 그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트러스트라는 카드도 떴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일적인 것도 뉴페이스들, 새로운 거래처 이런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원년 멤버들, 내가 원래 데리고 갔던 내 알바생 직원들 혹은 내 회사 내 사람들, 그냥 그 똑같은 거래처들이랑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새로운 거래 계약 없겠죠? 입사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한데 이 시기에 뭔가 면접 보고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전에 약간 합격이 결정되셔가지고 조금 다니신 분들이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공부해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능숙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되게 차분해지고 이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만만하네 라고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스트레스는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염소자리는 참 일을 잘하지? 이 얘기는 무조건 나오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매장 차리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특히나 예쁘게 잘 꾸며놓기도 하고 우아한 감성? 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인스타에서 좋아할 법한 대중적인 것들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염소자리 분들의 사업장에도 돈도 많이 들여오고 직장인분들은 월급 받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시기에 좀 더 뭔가 기대할 법한 금전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엔 평이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이전부터 내가 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인간적인 어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지인들 중에서, 선후배 중에서, 같은 직장 동료 내에서 사람들과 연애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돌려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별 마음이 없다. 진짜 눈에 차는 애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시기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그냥 두 분의 관계성 내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나 서로의 그 집안을 왕래하시면서 더더욱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겠네요. 부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되게 편안하게 집 데이트를 즐기면서 평온한 시간을 서로 가지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재회의 연락 자체는 반갑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랑 뭔가 기존에 더 깊은 관계가 있었다. 단순 연애 관계가 아니었고 우리는 더욱더 오래된 역사가 있었고 친구에서 선배에서 만약에 그렇게 진전이 되어온 관계다 라고 한다면 재회 가능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재회 자체에 대한 키워드는 보여지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사람들과 꼭 그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이 아니더라도 연애 상대 외의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 집중하는 때라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한때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